안녕하세요. 이옥순 작가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일은 하고 싶어. 36쪽 처음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신영복 교수의 책 처음처럼에 나오는 문장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에도 수많은 처음이 있었다. 처음 결혼하고 처음 아이를 낳고 처음 집을 지었다. 그렇다. 삶은 늘 처음을 지나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처음 손주들과 책을 읽겠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앞섰다. 늙은이가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60년이나 차이 나는 할머니와 책을 읽는 걸 좋아할까? 책 읽는다고 문해력에 도움이 될까? 꼬리를 묻는 염려로 마음이 복잡했다. 하지만 인생에서 수많은 처음을 지나온 내가 아닌가?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방향을 찾을 거란 생각으로 책 읽기를 시작했다. 아침 5시 50분에 온라인 만남을 위해 줌 주소를 보냈다. 첫날이라 아이들 컴퓨터에 줌이 세팅되어 있지 않았다. 약간의 곤란을 겪은 후 읽기를 시작했다. 딸이 첫 번째 추천해준 책은 문학 고전으로 남자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책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이다. 보물섬은 작가 스티븐슨이 자신의 양아들이 그린 섬의 지도를 보고 영감을 얻어 쓴 책이고 남자아이들에게 모험 세계와 상상력을 전해주는 해양 소설이다. 책 읽을 때는 소리 내며 돌아가면서 한 문단씩 읽었다. 나도 읽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차츰 익숙해지자 한 페이지씩 읽기로 했다. 아이 책인데도 모르는 낱말이 많아 네이버 사전을 검색했다. 검색해서 낱말 뜻과 쓰임새를 알고 나니 문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공부가 되었다. 예를 들어 캡스턴이라는 말은 닻이나 무거운 짐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장치를 뜻하는 것이고 홈이라는 말은 배 뒷부분을 말한다. 또 뒤쪽 끝이라는 뜻으로 군인이 행진할 때 맨 뒤에 있는 군인 또는 뒤쪽에 따라오는 차량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모르는 낱말을 찾아가며 읽으니까 왜 문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었다. 손주들은 바쁘다. 초등학생임에도 새벽 6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를 1시간씩 하고 등교한다. 학교를 마치면 학원에서 또 공부해야 한다. 학교나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하기도 시간에 쫓기고 있다. 차분하게 앉아 책을 읽으며 책 속 문장이 무슨 뜻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당장 급하지 않으니 그 뜻을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는 거다. 이왕 책을 읽게 된 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지장이 없게 문해력을 갖추게 해주고 싶었다. 손주 2명으로 시작했던 책 읽기가 여러 반으로 늘어났다. 아침 6시 세종반으로 외손주와 친손주 2명이 읽었다. 두 번째 반은 외손녀와 같이 읽는 4인반이다. 4인반은 4명으로 오후 6시다. 세 번째 반은 외손녀 친구 4명이 추가로 더 들어와 오후 7시 반에 읽는 4인반이다. 네 번째 반은 5학년 남자 조든반이다. 조든반은 학교 농구 대표 선수이고 아침 7시 반이다. 다섯 번째는 저녁 8시 담비와 읽는 유엔반이다. 담비는 영어도 잘하고 지도력도 뛰어나 여성 유엔 사무총장이 될 사람이라 여기에 내가 유엔반이라 지었다. 여섯째 반은 남자 5학년 호준이만 읽는 저녁 9시 반이다. 호준이는 의사 선생님이 책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처방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 일곱 번째 남자 5학년 주말 저녁반이다. 주중에 책 읽는 시간에 참석하지 못해 보충하는 반이다. 여덟 번째가 고등학교 남자 개인 오후 4시 30분 반이고
9번째 반은 2024년 6월에 새로 만들어진 초등 2학년인 친손녀반이다. 손녀가 올해 2학년이 되었다. 며느리가 어머니 시간 되세요. 성아가 할머니랑 책 읽겠다고 계속 졸라대요. 좀 쉬고 싶었으나 손녀가 졸라댄다니 나 몰라라 할 수만은 없었다. 시간을 조정해 보았다. 4인반은 미국으로 이민간 아이와 서울에서 지방도시로 이사간 아이가 있어서 두 반에서 한 반으로 합쳤다. 또 4시 30분 고등학생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거라 시간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책은 혼자 읽으면 재미없으니 같이 읽을 친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손녀가 자기 반 친구들에게 우리 할머니랑 책 읽자고 해. 여자친구 1명, 남자친구 2명을 모아 4명으로 팀을 만들었다. 그 반이 월요일 저녁 7시에 읽는 초이반이다. 각 반의 시간, 아이들의 특성과 성향, 읽는 책은 다 달랐다. 하지만 중심은 하나였다. 책을 소리내어 읽고 생각을 정리하여 그 생각을 친구들 앞에서 내 입으로 말하고 글로 써보는 말하기와 글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처음에 모든 게 서툴렀다. 줌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는 것도 나이를 먹어서인지 목소리가 어눌했다. 처음이란 그런 법이다. 두렵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지금 아이들과 책장을 넘기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매일 이 시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그 서툰 처음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첫걸음을 내딛지 않았다면 아이들과 나는 대화도 그 속에서 자란 마음도 없을 것이다.